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길정입니다. 무엇이든 간에 국가의 행위는 권위가 생기고 또 무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만 요즘 우리 수사의 과학화를 지원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질랜드의 지진 참사 때 현직 총리가 한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신원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의선 원장님을 초대했습니다.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시기 전에 좀 굉장한 분이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좀 무섭고 좀 놀라셨죠? 냉철하고 날카롭고 그러신 줄 알았는데 네. 오늘 뵈니까 대학 교수님 같으시기도 하고 또 뭐 현직도 학자시니까 그렇기도 합니다만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기능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아니 일반적으로 저를 보실 때 다들 좀 험한 곳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여성이 또 헤드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많이 이렇게 느낌이 다르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 현장에서 채취되는 증거물을 과학적인 방법에서 이제 분석을 해갖고 그 범인이 누군지를 잡을 수 있게 그 네. 과학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두 번째로 된다면 법정에서 정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의 그런 유죄, 무죄 판결을 하는데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한다는 게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이제 슬로건이 이제 어떤 거냐면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과학이 다 동원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일해오신 그런 기관 같은데 네. 최근 들어 드라마에도 나오고 네. 또 이렇게 모시기도 되고 네. 좀 갑자기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정말 기분이 인지도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좋죠. 저는 아. 거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실은 국민들의 좀 인지도를 알게 되고 또 국민들한테 알려짐으로 인해서 저희 역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도 그런가요? 이런 그 과학수사기관에 굉장히 대해서? 그렇죠. 선진국은 예를 사실은 들면 저희보다 어떻습니까? 더하죠. 어.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과학수사 이쪽 분야에 대한 그 포렌식 사이언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한 그 인지도라든가 사회적인 명성 같은 게 굉장히 높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사회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라든가 뭐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높은 레퓨테이션을 갖고 있죠. 그럼 아직은 이제 국가의 지원이나 국민의 관심에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더 저희를 밀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자세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또 국민들의 이해도 높아지고 네. 또 국가에서도 좀 더 관심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당초에는 이게 경찰기관이었습니까? 최초에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희가 치안본부라 그래서 경기청에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1955년에 그럼 소위 말하는 감식반 뭐 이런 그렇죠. 거? 예. 거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됐다가 이제 1955년 때 저희가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경찰청하고 같이 있었고 내무부 산하에 같이 있다가 일단 내무부에서 경찰청이 외청으로 가면서 저희는 그냥 계속 있어 지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네, 승격이 승격이 언제 되신 됐습니다. 겁니까?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에? 네. 어떤 취지로 승격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55년에 있으면서 소라는 게 약간 좀 낮은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됐고 또 저희 하는 일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서 작년에 이제 저희는 그 말을 어떻게 했냐면 소에서 원이 됐다 해서 소원성취했다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원성취를 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열망을 하던 거를 작년에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원이 더 달라진 게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등급이 높아졌고요. 아. 그러니까 소장일 때보다 원일 때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레벨이 한 레벨 올라갔고 또 저희 직원들도 좀 많이 더 뽑을 수가 있고 예산도 늘어나고 네. 장비가 많이 들죠?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수사는 일단 장비와의 싸움이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라는 게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어느 해가 지나면 또 못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게 저희가 제일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러니까 소장으로 계시다가 또 원장이 원장 됐습니다. 되셨습니다만, 네. 뭐 당연히 최초의 여성 원장이시고, 네. 또 사실은 최초의 그 여성 법과학부장도 하시고 그랬다면서요? 네네. 예. 제가 그때부터 이런 일을 걸어오시게 된 특별한 결심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국가수라는 이걸 알게 된 거는 대학교 때 저희 그 당시 이제 연구소 소장님의 강연을 오셨어요. 예. 강연을 오셔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대학 졸업하면서 여기 자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왔죠. 아니, 예. 약대 졸업했으면 약국을 하셔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제가 매력적이었으면 그거 생각 안 하고 여기 친구분들은 삘 딛고 그럴 텐데. 좀 저랑 살아가는 저기 삶이 좀 다르죠. 다르시죠? 네, 제가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소위 이 마약 수사 이쪽에서 오랫동안 예.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돌아보시면 뭐 나름대로 어떤 면에 좀 보람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좀 마약 쪽에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가 안 됐던 당시가 있었거든요. 또 198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당시거든요. 예.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마약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그때는 이제 그 밀 수출을 하는 그런 게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하얀 분말이 있으면 이게 뭐 히로뽕이라고 그러는 마약인지 아닌지 뭐 이런 실험하는 게 주였는데 제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마약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먹어갖고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언제는 저렇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우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쥐한테 그러니까 마약 같은 거 투여하면서 소변 같은 거 실험해갖고 실험 방법을 이렇게 쭉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1986년 막 그때가 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마약 먹는 사람이 막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부산이 굉장히 많이 그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마약 갖고 저희가 실험하고 그래서 네. 소변에 대한 실험 방법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또 계기가 됐던 게 소변은 마약을 먹고 나면 어느 시간 지나면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복용한 사람은 그럼 뭐를 갖고 실험을 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게 저희가 모발을 갖고 실험하는 방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모발은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1cm쯤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 6개월 전에 먹었다. 그럼 머리 한 6cm쯤에 남아 있어요. 그 네. 성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또 개발을 해서 아주 그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가지 방법이 다 아주 굉장히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